오늘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진영아 국장과 함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장흥지부에서 조정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거와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정 신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임단투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여기 이제 준비한 자료는 공공운수노조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임단투 흐름도가 아주 좋아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운수노조에서 이렇게 그 조합원 교육용으로 그 임단투 흐름도를 만든 게 이게 왜 좋냐면, 일반적으로는 교섭하고 바로 합의하는 줄로 알아요. 근데 노사 간의 쟁점이 불일치되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경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파업에 대한 막연한 그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데, 이 흐름에 그 조정 신청과 그 분쟁 상태 이후에 그 쟁의 행위 자체를 하나의 딱 고정적인 틀로 이렇게 해놔서, 조합원들이 우리가 쟁의 행위 하는 것이 그 나쁜 게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흐름도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조정 신청 자체는 아직 쟁의 행위를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명확히 좀 구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그 단체 행동이 대체 뭐냐, 그럼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만 반드시 단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민주노조를 운영하시는 노조 활동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야 그 조정 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고 나서 그런 후에 이제 쟁의권을 확보하는 흐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단체 행동권이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쟁의권 확보 전에 어떠한 단체 행동도 그럼 하면 안 되는 거냐, 또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적법한 선에서의 단체 행동, 예를 들면 조합원 교육을 한다든가 총회를 한다든가, 그 보장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단 행동, 예를 들면 그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단체 행동은 교섭 전 기간 내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그 PPT 자료에 그 도해를 해놨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 집합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행동이라는 큰 범주 안에 특수한 쟁의 행위 시에 이제 그 쟁의 행위, 그 집단 행동, 이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의 조정 신청이 뭐냐? 이제 조합원들하고 이제 교육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면 많이들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가 더 이상 나랑 못 살겠다, 이렇게 될 때 뭘 하죠? 이혼. 그렇죠. 이혼을 하는데, 그 갈수록 이제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그 이왕이면 좀 같이 살아봐라. 국가가 개입해서 사실은 남녀간의 관계를 조정을 하려고 하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네, 혹시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TV 드라마, 네. 드라마인가요? 다큐인가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라고 하죠? 네. 네,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거예요. 이혼 숙려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 노동쟁의 조정이라는 것도 그 과도한 노사 분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저해되니 이왕이면 노사 상생하고 노사 협력하면서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나라님들의 논리인 거죠.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 PPT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어서 오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말은 있지 노동하기 좋은 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적당히 뭐 이게 지방세, 그 세금 감면해주고 법인세 감면해주고 적당히 또 노동자들 탄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이렇게 해도 눈 감아주겠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해주고 노동자들은 값싸게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이게 나서서 지자체들까지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의 상황이라 기업하기 좋다는 건 노동하기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쟁의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중등교육만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딱 그대로 배워요. 과도한 노사분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이제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노사분규를 제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입하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죠. 그 지방노동위원회는 웬만한 광역단위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아마 세종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장은 조정을 한 경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조정 절차를 밟는 거고, 이제 특수하게는 두 개의 광역단위 이상에 이제 걸쳐진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이제 열흘 동안, 노조법 7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익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특별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조정과 특별 조정의 차이는 일반 조정은 기간이 열흘이고요. 특별 조정은 기간이 15일인데 구성원도 바뀌어요. 일반 조정은 조정위원장,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한 분 들어오시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이렇게 이제 각각 위원을 구성하시는데 특별 조정 같은 경우는 공익위원으로만 세 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도 있습니다. 조정을 성립할 목적이라고 하면 노동자위원이 조정에 들어오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들이시거나 사용자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질 못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노사분규를 막을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부하만 바꾸는 이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공익위원장들이 와가지고 이 싸움을 말리는 건지 붙이는 건지,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하러 갔는데 이혼하게끔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저는 특별조정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위원은 꼭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노동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적극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절차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꼭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정말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현대자동차 하면 적어도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많은 이제 노조들이 민주화되면서 민주노조의 깃발들이 각 현장들에 이제 꽂아졌단 말이죠. 현대자동차만큼 노사분규가 많은 사업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나 네. 그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의 파업 역사를 보나 현대자동차처럼 파업 많이 한 사업장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처럼 그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뭐 단기 순이익부터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노사공조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걸 그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조정 신청은 노동조합이 합니다. 사용자가 하고 뭐 그 개인이 하고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섭대표 노조, 창구 단일화에서 그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그 조정 신청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공격적 직장폐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이건 드립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신청을 하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조사관이라는 분이 배정이 됩니다. 조사관이 배정이 돼서 그 조사관이 사전조사라는 걸 실시해요. 사전조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사용자, 회사가 뭐 답변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그 취합해서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죠. 조사보고서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조정회의가 펼쳐지는데, 통상 이제 열흘 동안 2차례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본조정을 하고 2차 본조정. 그래서 총 합하면 이제 사전조사와 1, 2차 본조정, 총 3번의 이제 미팅, 만남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1차 본조정은 이제 주로 이제 간보기 비용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노사 간의 그 이견, 불일치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이게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지, 이제 그 위원님들도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간보기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통상 1차 본조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1차 본조정은 또 시간도 웬만하면 좀 짧게 끝나는 거고, 2차 본조정이 핵심이에요. 2차 본조정이 핵심인데, 그 주로 이제 열흘 동안의 이제 조정 기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사전조사, 1차 본조정, 2차 본조정 이 3번을 만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주말도 끼어 있기 때문에. 주말 포함 열흘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그 이런 노동법에서 이제 시간을 따질 때는 그 민법을 많이 준용해요. 그래서 초일 불산입, 그리고 그 주말을 포함하는데, 휴일을 포함하는데, 만약에 마지막 날이 휴일이 걸리면 돌아오는 가장 첫 번째 평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정 마감일이 토요일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2차 본조정은 거의 마지막 10일째 주로 이제 열리게 되고, 그 실제 조정이 될 것 같으면 그 노동위원회에서 집에 막 안 보내요.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집에 안 보내고 계속 회의를. 네, 밤 12시까지 하고 심지어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흘이라는 조정 기간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정 연장 동의를 노사를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노사를 통해서 조정 연장을 동의하는 그 동의서까지 받고, 왜냐 한 차례 연장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새 집에 안 보내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조정이 성립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조정이 성립되었다라고 해서 그 조정 성립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임단협을 체결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밤새 붙잡아 놓고 화해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야 그럼 알아서 해. 우리는 니네 노사 의견차가 너무 커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이제 조정 중지를 선언합니다. 노동위원회. 그게 선언이 가능한 건가요? 그걸 이제 노동위원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조정 중지가 선언됐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쟁의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는 중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올 스톱. 스톱. 네, 이렇게 손대지 마! 이런 느낌인데, 네.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그 헌법 그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우리 노동자들의 고유 권리잖아요. 네. 노동조합의 권리인데, 단체 행동권을 임시적으로 지금 막아놓은 거야. 왜?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 조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 이혼도 네. 결국 개인의 이혼을 너 못해! 결과적으로 국가가 이래버리면 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헌법의 권리인데 쟁의권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이제 할 수 없고 그래서 조정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이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조정을 중지한다. 그 말인즉슨 그래 쟁의행위 해서 서로 실력을 통해서 겨뤄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권리거든요. 네. 쟁의행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법이 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많이 보시겠지만 경찰 노조, 네. 뭐 소방관 노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공무원들도 노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노조를 할 수는 있게 돼 있죠. 네.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네,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는 있는데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그게 대체 뭐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그 민주노조 역사의 획을 기울인 이제 철도노조 노동자들, 네. 네. 특히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에 철도노조 노동자들이 네. 굉장히 우리 그 노동자들의 기계를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런 철도노조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필수 그 공익사업장으로 그렇죠. 그 되어 있어서 필수 유지 인력을 놔둬야 돼요. 네. 현장에. 파업을 한다는 건 현장을 멈춘다는 건데 그렇죠. 네. 현장에 필수 유지 인력을 놔두고 어떻게 현장을 멈추냐. 못 멈추죠. 그러니까 파업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계 용어로 필공 파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필수 유지 인력을 놔두고 이른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정해준 그 적법한 절차대로 파업을 하는 경우 효과가 없죠. 그렇죠.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파업권이라는 건 우리가 노동 제공의 의무를 그 거부함으로써 회사를 멈추고 현장을 멈춤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따내는 거지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이 마침 그 국민의 여행 편의를 위한 일일 뿐인 거지. 그래서 이 프레임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또 생긴 거랑 달리 외국을 좀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오래 살았는데도 몰라. SNEF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스네프라고 하나? 프랑스 이제 철도 회사인 거죠. 그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다. 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처럼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지도 않거니와 뭐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한다 이렇게 되지도 않거냐 국민들이 당연히 응원해요. 그리고 파업이 빨리 풀기는 기원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정부 뭐 마크롱이면 마크롱 정부한테 그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야 국민의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하는 게 귀족노조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법 개정과 함께 이런 그 국민들의 그 인식을 여론을 좀 전환시키는 이런 그 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라는 게 이제 꽤 재밌는 건데요. 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업계 기밀이라 그걸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쌍이의 리버럴 아츠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업계 기밀을 하나 이렇게 이제 풀 테니까 이제 사용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기 바라고
조정 국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 병법에도 나오지만 뭐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죠. 네.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 조정 제도라는 도입의 이제 배경 또한 그런 거고 네. 우리 역시도 이제 싸우면 그뭐 빅대형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 싸우는 입장에서는 그 분명히 이제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제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없이 애초에 이번에는 한번 회사하고 진검승부해야 한다. 힘을 한번 붙어봐야 한다. 네. 이런 조건일 경우는 조정은 그냥 열흘 동안 기다리면 되는 절차일 뿐이에요. 그냥 열흘의 시간이 지나가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정치주의 해서 이제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거 기다리지 않고 굳이 파업했다가 뭐 불법 파업으로 낙인되고 안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네. 그렇죠. 어떻게든 자본가들의 편을 드는 그리고 특히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왔으니 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쌍용자동차 싸움부터 또 유성기업 투쟁부터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네. 실제 노동 현장이 받는 그 여파는 대단하거든요. 실로. 그 윤석열 정권 이제 들어온 조건에서 열흘 기다리면 될 거예요. 굳이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저들 망치질에 당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업계의 비밀이었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좀 더 얘기할게요. 네. 제가 말이 좀 많나요? 좀 많이. 제가 좀 그 모 선생님께서 해주신 도형 심리 검사에서 이 세모형으로 나왔거든요. 세모형은 이제 입이 발달해서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질대로 이렇게 하는 네. 것뿐이니까 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열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열흘 기다리면 자연히 이제 조정 중지가 되는 거고 이제 쟁의권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건데 네. 약간 좀 그 미태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는 싶은데 조합원들이 이거 잘 따라줄까? 약간 좀 미태하고 한번 싸우고는 싶은데 이게 임금 까이면 파업하면 임금 까이니까 임금 까이는 거 좀 걱정도 되고 야근 오르는데 싸우기는 좀 여러 주객관 조건으로 인해서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한번 받아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관이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사관 공무원. 네.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팀장님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좀 그 섭리를 좀 아시잖아요. 공무원 하면 일단 내 대에는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실적. 네. 공무원은 실적. 네. 실적을 쌓아야 승진이 가능하고 그렇죠. 또 실적이 쌓아야 연말에 성과급 놀이를 할 때, 성과급 자치를 할 때 자기는 S급이야, A급이야 뭐 이렇게 할 때 나 당당히 S급 받았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적은 결국 조사관 입장에서는 조정 승률 조정을 많이 성립해서 화해를 많이 시키면 그 조사관의 실적이 높아지는 거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 조정 중지 해가지고 쟁의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조사관은 능력 없는 조사관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군요. 우리나라의 인사평가 제도가 참 그지 같은데 어쩌면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조사관은 이제 위원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뭐 물론 이제 위원들은 공무원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조사관이 사실은 그 실권을 쥐고 있는 거고 조사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사관을 잘 이제 압박하고 활용해서 그 사측을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이제 노동조합이 원하는 바를 좀 더 따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조사관과 이제 위원들은 어떻게든 조정 성립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뭘 하냐면 협박을 해요. 협박. 이제 조정을 하면 그 제가 이 PPT 자료 그 사진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현장 조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 그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자 문제 있는 사업장에 직접 나와서 그 현장을 한번 순회도 하고 시찰도 하고
그 현장 분위기를 살핀 뒤에 그 현장에서 조정을 하기도 해요. 아, 현장에서. 네. 네네. 말 그대로 이 역시도 이제 조정 승률을 높이기 위한. 네. 이게 현장 다니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렇죠. 청소도 좀 해야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담을 주면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전형적인 형태로 이제 그 아래 사진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제 법정처럼 이제 노동위원회도 그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이제 광역 단위가 좀 돈이 많은 데는 이 노동위원회 건물도 이렇게 좀 삐까번쩍 해가지고 되게 좀 법정처럼 엄청 크고 되게 좀 권위 있어 보이고 네. 막 엄숙해 보이는 네.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그 작은 그 막 중소기업 회의실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어제 이제 갔던 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네. 좀 열악하더라고요. 좀 비좁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재판정처럼 네. 이렇게 생긴 곳에서는 사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회할 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폐회할 때, 결론을 내고 폐회할 때, 이때 외에는 주로 정회라는 걸 하고, 정회. 네. 네. 그 위원님들이 노동조합 측을 만났다가 사용자 측을 만났다가 노동자위원은 이제 노동조합을 만나고, 사용자위원은 이제 사용자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실제 원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타산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타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가 죽어도 딱비 하나도 못 들어준다는데요. 파업이 아니라 파업 할아버지를 해도 못 들어준다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시간이 힘드니까 좀 요구하는 거 좀 낮추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협박해. 국장님, 솔직히 말해봐. 파업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도발적으로 물어보는 노동자 위원들도 있는 거예요. 공익위원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발끈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험팀 나오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정안을 받아보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쟁의권을 뭐 확보하면 안 되겠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부활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방 같은 데에 가둬놓고, 야, 니네 파업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여기서 적당히 조정을 받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고 조정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회사 측, 사용자 측에 가서는, 야, 니네 이거 안 해주면 그냥 파업한대. 뭐 쟁의 찬반 투표도 이미 다 해놨다고. 막 지금 빨리 쟁의권만 내놓으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안 해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 환경미화원들 파업하면 당장 막 주민 신고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양쪽에 가서 그렇게. 그렇죠. 사용자 측에 가서는 사용자를 막 겁박을 하고, 노동조합 측에 와서는 노동자 조합을 이제 겁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갔는데, 거기에 엄청 큰 그림이 있는데, 예전에 이소부화 아시죠? 이소부화에 그 염소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그 강을 건너려다가 이렇게 같이 빠지는 이런 거예요. 그 그림까지 놔뒀어. 그러니까 노사가 서로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서로 싸우면 이들은 이제 둘 다 이제 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한 막 그런 그림도 해놨고, 실제 조정 절차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파업하기 약간 좀 애매할 때, 약은 오른데 좀 애매할 때, 그냥 합의하는 것보다는 한번 조정을 넣고, 실제 우리도 간을 좀 보고 조정안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사관이 공무원이라는 게 업계의 비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는 이제 관련 그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서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그 우리 노동조합과 이제 장군과의 이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정 신청을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각 노조마다 기업별 노조, 중기업별 노조마다 이제 조직 형태가 이제 다른데 우리가 속한 노조가 이게 전국 민주연합 노조 아닙니까? 전국 민주연합 노조는 각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지부장님이 네. 사실상 많은 정권을 위임받아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 조정 신청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죠. 노조법 29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섭권,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부장님이 사실상 정권을 위임받고 그 교섭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그 이 조정 신청은 신청은 다시 또 위원장의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교섭권을 이제 위임한 것처럼 이 조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제 지부장님이나 혹은 저 같은 조직 담당자들한테 위임해서 해주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반드시 이제 소정의 위임장을 문서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귀한 정보군요.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그 사진이 바로 어제 있었던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과 장흥 쟁의조정 그 본회의, 네. 1차 본회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뒀습니다. 그 조정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쟁의권 확보의 과정인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조정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돼서 이제 도장을 찍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쟁의행위를 이제 해야 하는데요. 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죠? 네, 이제 통상 이제 조정이 네. 그 중지되면 네. 그 쟁의행위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서 네. 그 전체 인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비로소 쟁의권이 부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네. 그 이해와 요구에 반해서 임의로 파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통상 보면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의사결정 그 절차 자체가 전체 인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이렇게 네. 결정이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네. 근데 이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전체 조합원이 100명이다. 네. 그러면 51표 이상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쟁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지금 복수노조 시대잖아요. 네. 복수노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노조 조합원만 찬반 투표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복수노조도 같이 해야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현재 이제 장흥 같은 경우 우리 조합원이 110명, 그다음 이제 그 다른 그 소수노조 조합원이 뭐 3명인가 4명인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14명이 투표를 했을 때의 과반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그렇죠. 그날 찬반 투표를 하러 오지 않는 조합원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야단이 있죠. 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쟁의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결이 되는데도 겨우겨우 가결이 되면 이 결과를 어차피 사측도 다 볼 텐데, 그렇죠.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결과이자 우리 단결력의 그 바로미터, 표상인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약간 좀 포장해서 잘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또 맹점도 있는 건데요. 이게 법 개정이 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노조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말이 좀 웃긴데 협조해주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좀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여러모로 이제 헌법에 명시된
단체 행동권이 많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결사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는 것부터 운영, 뭐 심지어 재무임까지 결국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제가 조합원 여러분들께 꼭 하나 부탁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쟁행위를 이제 집행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네. 이제 조합원들께 이제 묻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장흥동 같은 경우도 이제 쟁행위 찬반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경우 이왕이면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을 시켜달라. 나중에 그 구체적인 쟁의 전술, 투쟁 전술은 어차피 우리 민주노조는 다 조합원들과 의논해서 네. 그 총의를 모아서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사 이 과정에서 약간 미타한 부분이 있고 그 좀 자신 없는 부분이 행여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그 조합원은 솔직히 있거든요. 네. 저는 다할 수 있는데 당장 그 생계가 중요해서 파업 못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 손 치더라도 왜냐하면 파업이라는 게 꼭 전면 파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준법 투쟁부터 조기 착용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파업의 그 종류 우리가 어떤 투쟁 전술을 그 채택할 것인지는 조합원 여러분들과 우리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찬반 투표에서 그렇죠.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켜달라 이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가서 장흥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장흥 찬반 투표를 하고 사회자가 네. 그렇게 하겠죠. 자, 제적 인원 114명, 찬성 인원 100명으로 쟁행위 찬반 투표가 조합원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114명 중에 만약에 50명이 찬성을 했어. 그러면 뭐 가결은커녕 제기도 해보지도 못하고 야 이거 사측에 백기투항 해야 돼. 백기투항. 와 미안해 그냥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다 받을게. 이렇게 되거나 114명의 법안이면 몇 명인가요?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못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114명의 법안은 58명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8명이 뭐 찬성을 해도 이제 하는 거지만 가결은 되는 거죠. 그래 뭐약 60명이 했다고 치시죠. 그러면 사회자가 자 제적 인원 114명 중 60명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겨우겨우 가결됐습니다. 이 자체로 투쟁의 동력이 생기질 않아요. 네네. 이미 기싸움에서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측이 다 볼 텐데. 그렇죠. 야, 쟤네들 거의 절반 가까이나 쟁행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럼 몇 명만 이렇게 뭐 회의 협박하고 카드라 통신 몇 개 뿌리면 쟤네들 와인시키는 거 쉽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집행부에서 쟁행위 찬반 투표를 결정했다고 하면 제발 압도적인 그 지지와 찬성으로 힘을 실어 주십사. 그렇게 해야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사직생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런 기세를 보는 것 같아요. 회사도. 그쵸. 그렇게 압도적으로 찬성이 되고 조합원들이 그래 이번에 한번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회사가 오히려 납작 엎드려서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나는 잘 못하는데 싸울 자신 없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꼭 싸울 일이 생기더라. 쟁행위 찬반 투표가 그런 성격이고 근데 전술적으로 조정 중에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이제 조정이 중지되고 쟁행위 찬반 투표를 하고 쟁행위 발생 신고를 하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런 전술도 이렇게 배합해요. 우리의 단결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 특히 막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조정 기간 중에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 관계자들이 다 보라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놔요. 아, 조정 기간 안에는 찬반 투표를 미리 할 수 있는. 해놔도 아, 되는 거죠. 찬반 투표 절차는 조정 중에 해도 무방하고 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한 거지 쟁의 행위를 한 건 한 건 아니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 중에 찬반 투표를 해서 압도적인 가결로 네. 쟁의 행위가 조합원들의 네, 찬반 투표가 가결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단결력이 과시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2차 본조정을 앞두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많이 복잡해지는 압박감을 거죠.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전북 전주에 있는 난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쟁의 찬반 투표를 네. 조정 기간 중에 한 것뿐만 아니라 네. 일부러 야외에서 했어요. 야외에서 회사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아,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자랑하고 싶어서 네. 소개합니다. 아 정말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투표하러 못 올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고 어찌됐든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측에게는 많은 압박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라는 것이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노동조합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투쟁거리가 많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안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